죽어라 장사하는데 왜 안 될까? 정말 많은 자영업자분들의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가게들은 또 보면 맛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줄을 선단 말이죠. 네. 이거는 그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잘 되는 가게와 잘 안 되는 가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 가게를 잘 되는 가게로 만들 수 있을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 대표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드 만드는 BTK 브랜딩의 공동 대표이고요. 그리고 유튜브 제이아빠를 운영하고 있는 배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영업자들이 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장사가 안 되는 이유, 네.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모든 게 너무 많아진 게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동네에서 맛있는 고깃집을 가자 그러면 꽤 오랫동안 걸어서 어느 맛집을 찾아다녔는데 이제는 뭐 고깃집 검색을 하면 웬만한 지역의 뭐 반경 500m 안에 뭐 10개가 고깃집이고 치킨집도 마찬가지고 카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맛이 있는 게 더 이상 메리트가 안 느껴지는 거죠. 맛있는 집들이 너무 많아졌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맛있게 해도 똑같이 맛있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매출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맛만 있어도 됐는데 네. 지금은 맛있는 거로는 안 된다. 네. 자영업자분들 컨설팅 많이 하시잖아요. 네. 대표님 컨설팅을 어느 정도 하셨어요? 컨설팅만 전문으로 한 거는 6년 차 접어든 것 같고요. 6년 차 하시고. 예, 원래는 프랜차이즈 이제 본사에서 메뉴 기획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음식인데 되게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돈을 주고 사 먹는 걸 네. 보고, 그리고 어떤 데는 되게 정성 들여서 막 30시간 들여서 육수를 끓이고 실제로 냉면을 뽑고 하는데 매출이 저조한 데를 좀 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를 더 좋아할까를 어떻게 보면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으로는 변별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월등하게 맛있는 데들은 잘 되긴 합니다. 근데 월등하게 맛있지가 않은 데들이 대부분이라는 게 문제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컨설팅을 하러 대표님한테 네. 와가지고, 저희는 맛이 월등하지 않아서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혹시? 아니요, 안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왜 장사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꽤 상당수는 우리는 되게 음식을 정성스럽고 맛있게 만드는데 마케팅이 안 돼서 장사가 안 된다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뭐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가 허다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우리는 제육볶음을 엄청나게 맛있게 만듭니다. 뭐 정성 들여서 만들어요. 근데 제가 먹었을 땐 그냥 제육볶음인 거예요. 근데 이제 대표님은 뭐 불맛이 들어가고 설명을 하지만 그게 손님 입장에서 느껴지지 않으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대표님이 느꼈을 때, 네. 이분들이 진짜로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완전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맛은 있는데 입지가 안 좋은 경우도 있고 입지는 좋은데 사장님이 이 매장에 어떻게 보면 영혼을 갈아놓을 자세도 안 돼 있고 그냥 좋은 아이템 갖다가 순간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마케팅만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장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종합예술처럼 돼가지고 육각형을 어느 정도는 채워주고 그 중에 하나가 잘 돼야지 저는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가게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할 때는 항상 설문지를 먼저 드리거든요. 그래서 설문지를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영업자분들이 오셔서 보통 얘기할 때는 나는 맛은 문제가 없다, 마케팅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알고 보면은 그 문제의 원인은 각양각색인데 자영업자분들은 대부분 잘 모르고 계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네. 제가 벤치마킹을 다니다 보면은 유명하다고 해서 딱 가봤는데 네. 뭐 특별히 맛이 있지 않은 가게들 사실 많거든요. 맞습니다. 맛없는데 왜 잘 되는 걸까요? 유명한 가게들은 그 가게들만이 가진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속에 있는 어느 30년 된 맛집이 있다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산속에 가는 이유는 맛있기 때문에 가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산에서 먹는 뭐 그게 고기가 됐건 뭐 닭갈비가 됐건 국수가 됐건 옆에 계곡이 흐르면 그 계곡을 보고 먹는 그 감흥일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산 주위에 뭔가 유명한 관광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벤치마킹 하러 가면 가서 그런 건 안 보고 이거는 뭐 짜네, 이거는 다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음식점이든 뭐 카페든 식당이든 어디를 선택하는 기준이 맛 플러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벤치마킹 하는 입장에서는 맛만 보고 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벤치마킹이 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벤치마킹 단위라고 말씀을 드릴 때 만약에 고깃집을 하신다
그럼 고깃집 벤치마킹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사람 많은 데를 무조건 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고깃집 반찬을 구성할 때 저희는 일식집이나 이자카야를 많이 가거든요. 왜냐면 고깃집에서 주는 반찬은 대박집이나 그 집이나 이 집이나 대동소이합니다. 기껏해 한두 개 차이예요. 근데 오히려 뭐 오마카세나 이런 데 가서 나오는 찌마미라고 하죠. 그 찌마미를 고깃집에 맞게 변형하면 새로운 메뉴가 나올 수 있는데 너무 우리가 고깃집 하니까 고깃집, 카페 하니까 카페만 가면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업종에 상관하지 말고 사람 많은 데를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많은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우리 매장에 접목하는 방법을 찾아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지금 맛이 특별히 있지 않더라도 네. 줄을 설 정도로 잘 되는 집들을 보면은 그런 데들은 뭔가 맛이 아니라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다른 부분은 근데 뭐 하나로 특정하기는 굉장히 어렵겠네요. 저희 아카데미 예전에 계신 분은 되게 오래된 버블티 카페를 하셨어요. 프랜차이즈인데 이미 그 본사는 거의 뭐 바닥인데 조그만 10평 남짓한 데서 6천만 원씩 팔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사장님이 굉장히 인간적인 매력이 있으세요. 그러면서 손님들 하나하나 이름 기억해주고 인사해주고 오면 서비스 주고 막 이렇게 인사해주고 되게 밝게 그것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 그걸 몰라요. 버블티가 이 동네에 없으니까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요번에 대표님께서 쓰신 책이 이제 맛있어도 문 닫는 가게, 맛없어도 줄 서는 가게. 네, 맞습니다. 요 책을 또 쓰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책을 보니까 되게 브랜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동네에서도 우리가 장사하면서 네. 브랜딩 이런 걸 꼭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브랜딩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 영어기도 하고 워낙 큰 데서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거창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일단 작은 가게에서는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사장님만의 고유의 특징, 고유의 매력을 내 가게에 녹이는 게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단한 인테리어라든가 휘황찬란한 컨셉 이런 게 필요한 건 아니군요. 네네. 그런 건 나중에 하면 되는 거고, 네. 일단 처음에는 나에게 맞는 옷을 이 가게에 잘 녹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저희 동네에 봉구스 밥버거가 있습니다. 그 옆에 이삭 토스트도 있고, 한솥 도시락 있고, 다 있는데, 그 봉구스 밥버거에만 사람들이 가요. 근데 그 봉구스 밥버거는 브랜드 파워는 많이 떨어졌는데, 부부가 하시는 데인데,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원할 때 되면 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운동하고 더운 애들이 오면 들어와 그러면서 음료수 공짜로 주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학교에서 행사가 있을 때나 아니면 그 주위의 학부모들이 뭐 도시락 같은 거 살 때 그냥 봉구스로 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들이 그렇게 친절하고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에게 어필을 하는 게 브랜딩인 거고. 네. 그리고 어떤 데는 김밥에 거의 신처럼 이렇게 김밥을 엄청 빨리 싸시는 아주머니가 계세요. 김밥 천국인데. 그분은 딱 오시면 그게 퍼포먼스입니다. 딱 오면 이렇게 정말 기계처럼 싸요. 김밥을. 그러면 그게 그 집에 잘하는 김밥 빨리 싸는 김밥집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각자 뭐 사장님이든 운영진이든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장점이 있는데 그게 안 녹여진 경우가 많다는 거죠. 각자의 가게가 가진 특징이나 장점을 매장에 녹이는 거를 브랜딩. 첫 번째, 그러니까 브랜딩의 가장 기본인 거죠. 브랜딩이 말뜻이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정확하게 뭐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네. 브랜딩 뭐라고 좀 정의를 하면 좋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디자인이 브랜딩이라고 하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인테리어가 브랜딩이하고 다 다른데 제가 생각하는 브랜딩은 나다움을 매장에 녹이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다움을 매장에 녹인다? 네. 그러면 나답다는 거는 내가 되게 만약에 평범한 사람이에요. 네. 그럼 평범한 걸 그대로 녹여도 될까요? 얼마 전에 흑백 요리사에도 나온 네. 야끼도리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네. 그분 야끼도리 매장 가면 이렇게 야끼도리를 정말 정성스럽게 굽고 막 부채질 하면서 근데 그렇게 친절하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건 그냥 주관적인 생각인데 줄 설 정도로 야끼도리가 맛있지도 않아요. 제가 봤을 땐 그냥 그래요.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약간의 무뚝뚝함과 그게 이제 또 조명으로 이렇게 딱 약간 네. 그렇게 쏴주고 약간 어둑어둑한 데서 장인처럼 구워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런 식으로 녹인 거죠. 근데 그렇게 무뚝뚝하시고 뭐 안 친절하신 건 아니지만 막 살갑지 않으신 분이 어디서 CS 교육 배워든다고 막 이렇게 인사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언밸런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예 내가 특별한 게 없이 그냥 무뚝뚝하다. 네. 그러면은 그 무뚝뚝함을 어떤 전문성으로 차라리 네. 녹이는 것도 방법인 거고, 네. 그게 이제 브랜딩의 첫 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셨을 때는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브랜딩이라는 거를 조금씩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그냥 맛만 있다고 해도 괜찮은 데도 있잖아요. 맛으로 진짜 상위 한 5% 안에 들 수 있으면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본인이 상위 5%라고 생각하지만 안 그런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뭐 맛있는 뭐 바삭바삭한 치킨이 동네에 네. 하나 있었다. 근데 지금 배민만 켜도 치킨집이 막 20개, 30개 나오잖아요. 근데 맛으로 이 20개, 30개 중 압살할 수 있으면 네. 저는 맛으로 가도 됩니다. 근데 잘 못합니다. 아, 보통 그렇지 않고요. 네. 그러면은 음식이 뭐 상위 막 5%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적당히 잘 맛있어요. 네. 근데 음식이 맛있어서 고객이 한 번 오면은 두 번, 세 번 오게 만들 자신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브랜딩 딱히 안 하고 마케팅만 잘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게 네. 손님들이 캐치를 하면 뭐 상관은 없죠. 근데 본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필살기라든지 뭐 맛이라든지 비주얼이라든지 이게 손님들이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인지를 못한다. 네. 그러면 인지를 시켜드리기 위한 어떤 장치를 만드는 게 또 브랜딩의 과정이 될 수 있겠네요. 대부분은 그런 것들을 인지를 하게 만드는 게 브랜딩이고 그거를 표현하고 여기다가 얘기하는 게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나다움이라는 게 브랜딩이고 그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게 브랜딩의 첫 네. 번째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나다움이라는 건 사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것보다는 차별화가 되어 있으면 훨씬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나를 좀 남들과 다르게 차별화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네네, 좀 명확하겠네요. 그냥 다르기만 하면 될까요? 그 다른 게 예. 손님들한테 매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일전에 제가 TV에서 어디 봤는데 수원 어디 여기 근처였던 것 같아요. 30년 된 탕수육집이래요. 네. 근데 뭐 엄청나게 유명한 집은 아니고 동네 맛집 정도입니다. 근데 TV에서 중식의 장인 이런 분이 세 분이 가서 탕수육을 먹었는데 그 탕수육이 본인들이 먹어본 탕수육 중에 제일 맛있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러면 똑같은 탕수육을 30년을 만드셨는데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걸 몰랐던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미리 만약에 매장의 브랜딩이라는 형식으로 표현을 했으면 진작에 사람들이 많이 오셨겠죠?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건 좋았었는데 그게 표현이 안 됐던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차별화를 한 다음에 이거를 표현까지 하는 게 이제 브랜딩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이 되어야 된다 이제 네. 이 과정이겠군요. 홍대에 있는 펀치 감자탕이라고 대표님께서 이제 브랜딩하신 브랜드 중에서 좀 차별화가 되게 잘 되어 있는 브랜드라고 느꼈었거든요. 네. 요 홍대 펀치 감자탕 어떤 식으로 차별화했는지 좀 사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홍대 펀치 감자탕은 이제 저희 회사에서 같이 이제 기획회의를 했을 때 거기가 스테이크 집이었는데 그 홍대 뒤쪽에 클럽 거리랑 연결되는 라인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예전 같지 않게 이렇게 스테이크 먹으러 다니고 잘 그렇게 대중화되지는 않았잖아요. 빕스도 있고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결론을 내린 게 클럽에서 다 놀고 나오는 이 반좀비의 MZ세대를 노리자. 이분들의 쉼터가 되자가 컨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스테이크를 하던 집이고 이게 통유리로 된 2층 집이라서 그런 2층 집에서 이렇게 조명 맞으면서 분위기 있게 감자탕 먹으면 클럽에서 놀다 오니까 이제 허기도 좀 들 거고, 그러니까 포만감도 느끼고 해장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짜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동네 장사하시는 분들이 네. 아 나도 그런 브랜딩이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 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해봐야 될 게 뭘까요? 먼저 해봐야 될 거는